SK 하이닉스 LNG 발전소와 관련해 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이동 제한이 내려지며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이 우려됩니다. 군수 퇴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보은에서 이장단이 정상역 군수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구직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지역에서 일자리 구하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추가 발생하면서 방역 일선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돼지 이동도 중단되면서 새로 도축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 없으니 당장 수급량이 떨어졌는데 가격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오가는 차량마다 입구에 멈춰서 전면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에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하루 평균 5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도축돼 바로 경매에 넘겨지던 충북 유일의 돼지 공판장입니다. 경매로 판매된 돼지고기는 중도메인을 거쳐 이틀 정도면 대형마트나 소매업체로 유통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이동 금지에 경매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돼지 도매시장 12군데 가운데 재고 물량을 처리하는 경기도 안양과 전남 나주 등 도매시장 2곳을 제외하곤 이곳처럼 모든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장 물량이 끊기니 겨우 구한 고기는 150곳이 넘는 거래처에 나눠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물량을 주문 오는 대로 다 살 수는 없고 우선 한두 마리씩이라도 사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5마리 살까 1마리라도 사서 이렇게 비싸더라도 보내줘야 된다. 발병과 동시에 움직인 전국 도매 가격은 하루 사이 킬로그램당 31%가량 올랐고 중간 유통 단계 가격도 1.5배 넘게 늘어나 당장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소규모 식당들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3분의 2 아니면 2배 올랐죠. 일반 소매는 삼겹살 하나, 청정살 하나 이렇게 받으면 가까스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2배가 되겠죠.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정육점 또한 마찬가지. 일단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는 번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기화되면은 글쎄 저도 뭐 지금 막막하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충청북도는 파주 발생 농가에 충주의 한 농장주가 발병 전 방문한 것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돼지에게 증세가 나타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인생 2막의 구직 경쟁에 가세하면서 노년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합니다. 청년이 아닌 중장년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까지 마련됐는데 65살 이상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업의 채용 면접이 한창인 일자리 박람회, 이력서를 든 구직자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아니라 대부분 백발마저 성성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정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은퇴 세대는 벌써 논다는 게 용납이 안 돼서 크게 아픈 데 없고 건강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집에서 그냥 휴식만 취하고 논다는 게 너무 제 삶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직장을 잃은 40대 가장이며 환갑을 넘긴 주부는 생계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녀들 2명, 3명이거든. 그거 한다고 우리까지 부양하라고 하면 못해.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우리가 벌어 쓸 수 있으면 우리 자력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몰린 1,300여 명 앞에 놓인 일자리는 270개. 더 잘 보이려 이력서 사진을 다시 찍어 바꿔 붙이는 등 절실한 구직 풍경은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싶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간절함은 너무 강력하게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중장년층을 위한 박람회는 올해가 5번째. 노인층이 더해진 구직자 발길은 늘어가는데 이들을 쓰겠다는 기업은 2016년 80곳에서 올해 47곳으로 점점 줄어갑니다. 기업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창업 안내 코너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년들 스스로가 개인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찾고자 올해 2분기 구직 활동 중인
전국 40대 이상 구직급여 신청자는 23만 5천 명. 불과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천시 의회가 천남동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지정 폐기물 매립장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매립시설 인근에 주거 밀집 지역이 있고 바이오 첨단 농업단지 예정 지음을 고려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며 조성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남동 매립장은 8만 6천 제곱미터의 매립 높이 123m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업체 측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계 31개국에서 120여 명의 유기농 지도자와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가하는 알고아, 즉 아시아 지방정부 유기농협의회 정상회의와 국제유기농업 정책회의가 괴산에서 열렸습니다. 5회째를 맞은 정상회의는 세계 유기농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기농 산업의 발전과 정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세계이사회와 대륙간 유기농민단체 네트워크 워크숍 등과 연계해 열렸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의 친일 발언 당시 듣고 있던 170명의 이장들은 침묵을 지킨 것도 모자라 박수까지 쳤습니다. 이후 비판이 더해지면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여론이 조금 수그러들자 이장들이 정군수를 두둔하며 군수 퇴진 운동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에도 일본을 설득하자는 군수 발언에 박수갈채를 쏟아낸 170여 명의 이장들. 인정해줘야 돼. 설득하고 그렇잖아요. 사실상 견학이 전부인 워크숍에 보훈군에서 지원받은 혈세 5천만 원을 나누어 썼습니다. 군수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 번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이들이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상혁 군수의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였고 사과도 했다며 편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며 불매운동보다는 명분과 신뢰를 추구하자는 것이 특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박수갈채를 쏟아낸 영상이 있는데도 정군수의 발언에 동조한 건 아니라고 하더니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군수 주민소환운동을 겨냥해 지역 축제를 앞두고 분열을 주장한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보훈군이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을 분열시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정군수처럼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수 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말씀을 좀 배워드릴게요. 전체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사 두고 다 친 건 아니고 일부에 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정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개인 비방 등을 이유로 철거된 상태. 비방 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 또 인격체도 있고 하는데 너무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끔 만들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연합단체가 이달 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주민 소환 운동은 시작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도심에 LNG 발전소를 짓기 위해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45.2%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며 청주 도심에 585메가와트급 LNG 발전소, 일명 스마트 에너지 센터 건립을 위해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내 3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청주 시민 747명을 대상으로 거점 지역 11곳 등에서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해 45.2%인 338명이 반대, 12.4%인 93명이 찬성했고 41.8%인 312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 이유론 미세먼지 영향과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많았고 반대하는 시민에게 LNG 발전소를 건설 못하면 공장 신설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반대하겠느냐고 물었더니
82.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당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알고 있던 시민은 31.1%에 불과했는데 이 중 60.4%가 반대했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찬성 반대가 좀 의미 없는 거냐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모르고 있는 경우조차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반대한다는 입장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LNG 발전소가 이산화질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각각 43.2%, 41.6%가 아주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고 각각 31.5%, 34.1%는 조금 영향을 끼친다고 답해 대다수가 영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책위는 조사를 토대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대중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반대 1만인 서명 캠페인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SK 하이닉스는 오는 24일까지 주민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허위 실습 확인증을 제출해 학사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윤남진 충북도 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윤남진 의원은 지난 2015년 괴산의 한 복지관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현장 실습 확인서를 당시 재학 중이던 중원대 등에 제출해 관련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학금 지급 규정과 달리 윤 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던 당시 중원대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충주시가 전망대 기능을 갖춘 배수지를 건설합니다. 충주시는 내년까지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알림동 종댕이길 주차장에 2층에는 물탱크, 4층에는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시설을 갖춘 높이 20m 규모의 목벌 배수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목벌동 일원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고 충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도 기대됩니다.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이 19 전투비행단에서 지휘비행을 하며 임무 수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원인철 참모총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KF-16 전투기에 탑승해 편대기들을 지휘하면서 작전 절차와 조종사들의 기량 등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살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등의 영공 침범 때 확고한 24시간 영공 방위 태세를 보여준 19 전투비행단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소백산 국립공원의 야생화가 만발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탐방로를 따라 구절초와 개쑥보쟁이 등 국화과 야생화가 만발해 다음 달까지 관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벽화 식물인 실새풀 군락이 이달 말이면 황금색으로 바뀌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한시적 탐방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탐방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